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늦은 밤에 발생한 강진에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2,000명, 부상자는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와 발생 원인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120년 만에 대지진이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를 했거든요. 규모는 일단 6.8로 전해졌고 지금 이 지진의 여파가 지중해 건너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전해진 걸로 저희가 이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지진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방송 오기 전에는 지금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분 만에 또 보도가 나온 게 2,000명이 넘었고요. 네. 또 앞으로 지금 몇 분 뒤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인원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도 지진을 감지할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지진의 규모가 컸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지진 규모가 본진이 있었고 여진이 있었습니다. 본진에서 6.8, 또 30분 뒤에 또 4.6의 지진이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진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피해가 더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진 발생 시간대가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밤이었거든요. 일단 11시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잠에 든 시간이고 이런 것이 또 피해 규모를 키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우리가 밤에 되면은 어떤 그 잠에 숙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 징후를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늦거든요. 특히 또 이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떤 피해 요인이 가중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로코 강진 사망자 2,000여 명이 넘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부상자도 2,000명이 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매몰된 실종자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텐데요. 이 사고가 난 지역 보니까 특히 산간 지역입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 산간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구조 작업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간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그 파급 악영향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간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낮은 것보다도 높은 건물, 높은 지역이 더 피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산이 무너져서 어떤 피해 복구하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아기도 뭐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가 접근하기조차도 어렵기도 하고 또 산사태 위험도 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높기 때문에 지금 지진에 의해서 2차적으로 여진에 의해서도 지금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장비가 투입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장비가 들어가려면은 지금 길을 복구를 하고 만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앞으로 피해자, 사상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단 일어나면 규모도 규모지만 이제 진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km 정도대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7km 떨어진 관광지 문화유산 도시 이제 마라케시가 굉장히 폐허로 전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피를 앞으로 더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어느 지역까지 설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표현할 때 규모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얼마나 큰 에너지로 지금 폭발이 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지진이 우리가 보통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하면 어떤 해안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원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피해는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모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로 진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도는 지금 1부터 12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8단계 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진도가 이만큼 높다는 얘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엘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인데 또 땅 밑에 이거 진원지, 이 지표면은 진앙이고요. 진원지가 18.7km로 나오거든요. 약 18km 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죠. 깊지 않으면 더 피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무리 크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어도 대한민국은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진원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지역, 이 마라케시 도시 바로 밑에 지역에 18km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변이 가장 피해가 컸다. 예. 또 여기에 또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서 훼손이 되고 네.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좀 큰 상황이어서 미국의 이제 지질 조사국이 지금 인명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황색 경보를 내렸고요. 또 재산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또 주황색 경보라는 것을 발령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경보들이 어떨 때 발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도 뭐 지진이나 뭐 불이 났을 때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습니까? 네. 뭐 관심 단계, 뭐 주의 단계, 그다음에 경계, 또 심각 단계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블루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옐로우,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적색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뭐 황색, 뭐 예. 옐로우 단계가 있었고요. 뭐 재산 피해는 뭐 오렌지 더 심하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단계 위기 경보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모로코 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는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규모 6.8의 본진이 강타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네. 하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되면 구조 작업, 수색 작업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얼마나 왜냐하면 더 길어지게 될까요? 지금 두 번의 지금 본진이 있었고 여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 또 다시 온다면은 또 지금 구조나 수색한 사람들의 또 위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지진이 여진이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에 따라서 이제 속도는 이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진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나버리면 이게 본진이 돼 버리거든요. 예. 우리는 지진이 보면은 전진, 앞전자 써서 전진이 있고요. 뭐 예. 예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본진이 있고 나머지 여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본진이 난 다음에 여진으로만 생각하는데 더 큰 지진이 와버리면 본진이 돼 버리거든요. 더 크게 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 2016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는데요. 예. 우리가 본진으로 생각했는데 3시간 뒤에 더 큰 지진이 왔어요. 아. 4.8로 돼 있습니다. 4.6인가 됐었는데. 그래 더 큰 지진이 오면은 앞에 것은 본진이나 여진이 돼 버립니다. 그럼 피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예. 보통 이제 여진의 기간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되지만은 크게 보면은 몇 개월 또 몇 개월까지도 갈 또 수가 있다. 여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떤 피해 복구 기간은 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모로코 지진이 올해 초에 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네. 또 있고요. 그때는 7.8의 규모였고 이번 모로코는 6.8이라고 지금 저희가 집계를 네. 했지만 진원이 약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땅의 깊이가 좀 얕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상황이고 이전에도 모로코 지역에 좀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것이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각이 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계를 보면 7개의 판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 구역이 어디냐면 유라시아판, 예. 유럽, 아시아 이쪽의 판하고 네. 그 밑에 아프리카 판이 연결 구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밑에 이제 지구 안에서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폭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쉬운 곳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판과 판이 연결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 2월 달에 있을 예. 때 이 지진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 지진에 발생하는 튀르키예 이 지역도 지금 판이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아. 지금 모로코와 똑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지도상에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유라시아 지역하고 태평양판이 또 경계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지진이 많이 난다. 그래서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또 주의해야 될 이런 상황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곳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라케시 이제 네. 문화유산 도시인데 네. 지금 피해 입은 곳 중에 뭐 12세기에 지어진 70m 가량의 이제 첨탑도 네. 파손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화유산과 관련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또 피해가 또 더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근데 우리가 예측할 때 지금 전부 지질학자나 보면은 여진에 주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진이 발생하면 이런 건물들이 또 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약하거든요. 예. 그 전에는 어떤 그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진흙이나 이런 겨우 벽돌로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지진들이 약해서 지금의 어떤 기준에 비하면 아주 약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예. 위험하고 앞으로도 추가 피해는 계속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모로코가 이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경계 지역이라 더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이렇게 지진 관련된 사고가 날 때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네. 되는데요. 네. 특히 모로코 전통 가옥이 진흙 벽돌집이라고 해요. 네. 이 진흙 벽돌집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 또 내진 설계가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집의 구조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라고 보던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이 모로코 자체가 그 오래된 집, 뭐 세계 문화유산 정도 되면 어떤 네. 오래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진흙이나 이제 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벽돌 하면은 진흙보다는 좀 강하지만은 예. 벽돌 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쌓아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하중에 보면은 무게가 작용하는 것이 수직 하중이 있고요. 또 수평 하중이 있거든요. 네. 근데 벽돌 같은 경우는 수직 하중에는 좀 강합니다. 아. 이 위에서는 웬만한 힘이 눌러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수평 하중, 흔들렸을 좌우로 경우에는 흔들리면 굉장히 약하죠. 어. 그러나 우리가 내진 설계로 하면 철근 같은 거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수직 하중은 물론이지만 수평으로 어떤 움직이더라도 견딜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 난다는 얘기는 지금 지구의 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수평 하중이 작용해서 아주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피해를 수습하는 또 복구에 집중해야 할 지금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애도를 표하면서 원조 의사 또한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모로코는 아직 이제 지진이 막 발생했으니까 어떤 뭐 원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진 위험이 좀 상당하고 피해 지역이 이제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접근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국제사회 어떤 지원이나 원조가 이제 외부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 접근하기가 좀 쉬울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이나 수준들이 낮거든요. 예.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한적십사사나 이런 데서도 지원이 이제 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선진 미국에서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네.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악지대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은 어떤 수색 작업이 아니고 복구 작업도 어렵고요. 지금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전혀 손쓸 수 없는 지역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이 지금 매몰돼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이미 뭐 촬영이나 이런 항공에서만 볼 수 있지 접근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앞선 기술력으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예. 좀 소망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포항 지진 언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큰 지진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 요령 미리 알아두는 거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이 지진 지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 경계선에 있거든요. 예. 네. 그러는데 우리는 경계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계선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킬로로 따지면 뭐 1000킬로 이내가 되거든요. 제주도까지 하면은. 네. 그러면 큰 판으로 본다 하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유라시아파는 뭐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가 있는데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요. 예. 포항에서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하는데 지진이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진은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약 1분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1분 정도에는 몸을 신속하게 피해야 되거든요. 네. 뭐 TV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가장 급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책상 밑이나 예.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같은 곳에 예. 아니면 어떤 장롱에 잠깐 1분간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다음에 1분 정도 지나면 진이 좀 멈춥니다. 여진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공백이 있거든요. 예. 그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탈출해야 될 그렇죠. 타이밍이라고 네. 볼까요? 예.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을 때 지진이 만약에 여진이 와버리면 예. 엘리베이터에 어떤 틀이
움직여서 일단 끼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에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꼭 타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정전이 돼버리면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이 안 되더라도 지진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가 끼어버리니까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되고 우리가 비상 계단이라는 우리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대피 요령, 뭐 탁자 밑에서 머리를 보호해라 알려주셨고 또 탈출해야 되는 타이밍은 한 1분 정도 지진이 지났을 때 얼른 탈출을 해야 되고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아니고 계단 이용해라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외부로 가야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방 훈련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 훈련은 어떤 대비였었냐면 핵이 우리한테 침입을 받았을 때, 침공을 받았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대피소,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냐면 주로 지하층이에요. 그러나 지금 지진 같은 경우는 반대거든요. 지하층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이제 넓은 곳이죠. 넓은 운동장 같은 경우, 아니면은 또 공원 같은 경우로 이제 대피를 하는 것이 우선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로코에선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한 내일부터 7일 동안 지진 안전 주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대피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국가 좀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시급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재난에서는 뭐가 되냐면 정부의 이제 정책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의식이나 안전지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지 않는 제도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수하게 안전하게 행동하면 또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되죠. 제도는 제도대로 좋아야 되고요.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안전 지식도 높아야만이 정말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집증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세심한 어떤 홍보라든지 대피소 같은 곳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모로코 지진 상황과 대피 요령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